자, 후보님. 유권자들은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3초 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네. 예. 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취미는 사실 여행을 좀 좋아합니다. 네. 네. 별명. 별명 카리스마. 그래서 버릇. 버릇. 머리 긋고 코 비는 게 좀 습관이 좀 있습니다. 네. 주량. 주량은 소주 2병. 네. 인생 영화. 인생 영화는 인생 영화라고 하면은 리틀 빅 히어로. 리틀 빅 히어로. 리틀 빅 히어로. 예. 네. 자, 노래방 18번. 천년지기. 네. 네. 한 소절.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좋습니다. 자, 존경하는 사람. 저는 존경하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요? 네. 존경하는 사람은 사실은 김구 선생님을 예전에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했습니다. 뭐 아니다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조금 그래서 자, 존경하는 사람은 아버지. 감명 깊게 읽은 책. 감명 깊게 읽은 책 엽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죠. 예. 나에게 머프의 법칙 또는 징크스. 징크스. 따로 징크스는 없다. 구독하는 혹시 유튜버. 스필상. 스필상. 다스베이다하고 몇 개 있죠. 알겠습니다. 자, 스피드 질문 뭐 궁금증을 해결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이렇게 유권자를 갖다가 이렇게 의식하고 대답하지 않는가 싶어요. 이거 조금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이 순발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이걸 5글자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5글자. 네. 나에게 국회의원이란 요즘 들은 얘기인데요.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네. 자, 5글자로 하니까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권자들을 만나면요, 솔직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네 놈이냐, 뭐 그놈이나 뭐 다 똑같아. 라는 정치에 대한 회의, 실망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저변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때는 얘기를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싶을 때는 이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희망을 못 주고 있구나. 유권자들한테 정말 정치인들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싶을 때는 이놈 스필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권자 시청자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의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검증하는 진실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이게 없던 건데 뭐 이런 게 이게 뭐죠?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진실 게임 더보입니다. 이거 그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요새 최고 유세대가 진행하는 그 런닝맨에서 네네. 자주 나옵니다. 이거 불안한데요, 네. 좀. 네, 잠시만요. 카메라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스필상 당신은 정직한 후보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남양 열린광장 사회를 맡은 최경인입니다. 4.15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후보자는 자신이 알 방법이 예전 같지 않고 유권자 또한 후보를 따져볼 기회가 좁아졌습니다. 이에 함양방송은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대담 형식의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자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약 30분간 진행되며 후보자님들께 별도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 내용과 함께
주간 함양 신문 지면 4월 6일자 을요일자 신문입니다. 인터넷 함양뉴스, 함양방송, 유튜브, 페이스북은 오는 금요일 4월 3일자 동시에 공개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론직 질문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 서필상 후보, 당신은 누구인가요? 짧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뭐, 근데 이거는 이제 후보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네, 것이고. 네. 저는 예, 그러니까. 밴드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뭐 다 아실 거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교 1번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해발 한 600이 넘는 곳이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전기가 들어왔던 아주 농촌입니다. 거기서 자랐고요. 그러면서 학교를 진주로 가서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협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농협 다니면서는 아무래도 농촌 그 농민 농업 이쪽을 좀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또 노동조합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우리 어려운 농민들 그 다음에 어려운 우리 또 주민들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군수 후보로 나와서 또 제 역할을 좀 했었고요. 이번 21대국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간에 가져왔던 제 역할들, 걸어왔던 길,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걸어갈 길들,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서 이제까지 고민했던 농촌의 문제들, 농민의 문제들, 지역의 문제들, 또 고민했던 정치의 문제들, 또 우리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들까지 다 어울러서 직접 나서서 이제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꿔보자. 이제 그 역할을 국회를 통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국회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향이 서상면? 대남리 노상입니다. 노상마을. 하늘 아래 첫 동네지요. 예, 맞습니다. 네. 옛날에 골프장 할 때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골프장 바로 옆 동네인데 골프 공이 날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님 여러 공약 중에 함양을 대표하시는 함양 핵심 공약, 공약하고 거기 핵심 공약의 실천 방향까지 같이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놓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주 대전간철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 내륙철도는 벌써 확정이 됐고 곧 뭐 역사가 결정이 되면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함양 특히 산청 함양이 굉장히 교통으로서 오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부터 추진돼 왔던 진주 대전간 철도가 사실은 어느 순간 한 50년간의 함양 지역, 산청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지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주 대전간 철도가 진주에서 산청, 함양, 무주, 금산, 대전까지 가게 되면은 이 철도가 완공이 되면 사실 함양이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심지가 될 수 있고요. 또 물류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대전간 철도를 예전에 해왔던 사업, 수건 사업을 꼭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번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올 9월 달에 초안이 국토부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내년 4월에 확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데 4차입니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철도 계획은 사실은 10년 안에는 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함양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성장 동력으로 교통의 중심지, 물류의 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도 있지만은. 그래서 철도 개통을 이번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4차 계획에 반드시 좀 반영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전의 박병석 오선 의원하고 금산의 우리 김종민 의원, 그 다음에 무주의 안호영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산청 함양 후보인 제가 공동 공약으로 선택을 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이번에 여기서 당선이 되면은 반드시 당 정책으로 잡아서 국가철도 구체 계획에 넣어서 함양이 명실공히 이제 물류의 중심, 교통의 중심. 그래서 많이 찾아오기도 쉽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 지리산권 개발 또 남해안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를 철도를 중심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게 함양 관련해서는 공약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은 우리 대표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함양이 지금 미래성장 산업이 사실은 이번에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뭘 해야 될지 사실은 약간 공동화 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뭘 보고 가야 될까? 이럴 때 저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철도 얘기도 했지만은 함양에는 지금 대봉산 휴양림 1,200억이 들어간 대봉산 휴양림의 운영 방안이 사실 좀 많이 없습니다. 여러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거 활성화 방안을 제가 찾아보겠다. 가능하면은 여러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민간 위탁을 아니면 국가로 전환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함양에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게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이걸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함양에 있는 대봉산 휴양림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이걸 살려야지 사실 우리 함양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산 휴양림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아마 지역 공약으로는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들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낙후 함양 뭐 꿈, 희망 네. 이게 뭐 철도 유치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함양 사람이니까 뭐 함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함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함양은 뭐 생각만 해도 제 고향이기도 해서 좀 뭉클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저는 뭐 발전이 좀 뒤처져 있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제가 출마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좀 보수 지역이다 보니 여기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지만은 많은 문화적으로 아니면은 또 정치적으로도 한쪽에 편중되어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걸 좀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와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함양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만큼 우리가 많은 좋은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는 드물다. 관광 자원도 많고요. 좋은 환경들이 있고요. 또 문화유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양도 여기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 공약에도 하나 큰 공약을 넣어놨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함양은 그래서 엄청난 인프라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를 통해서 이게 정치가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업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정치가 아직 그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역시 뭐 함양 전문가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너무 뭐 네. 듣기마다 뿌듯하고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자, 개인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 통틀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그건 무엇이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일 예. 기억에 남는 뭐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예, 뭐 그 통틀어서 뭐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뭐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좀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요. 그거였었습니다. 크게 하나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3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뇌물을 3억을 받은 건 확인이 됐어요. 근데 1심에서 법 적용이 잘못돼서 무죄가 나와서 구속이 안 됐습니다. 이 뇌물을 받아먹은 회장이 그래서 뇌물 회장을 퇴진하라고 구속시키라고 저희들이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농협중앙에서 이렇게 안희농협에 있는 지원했던 자금을 다 빼갔어요. 노조위원장이 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해서 그때 지역에 있는 우리 안희농협에 있는 대의원들까지 나서서 그건 우리 석필상 위원장의 말이 맞다라고 해서 주위에서 나서서 자금도 다시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해 8월 달인가 항소심에서 정말 힘들게 싸웠는데 그 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정말 몇 개월 동안은 힘들게 싸웠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이 10년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했거든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때 법정 구속될 때 그때 느낌이 그때 이거 정의는 살아있다. 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 그래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밝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있었던 많은 막 위협이나 아니면은 뭐 고민들이 한꺼번에 확 해결되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후보님이 최연소 그 농협중앙회 출마를 한번 했었죠. 예, 그 했었죠. 그때도 농협종 회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똑같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50명 이상이 저희들은 조합장들 서명을 상계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36명까지 못 받았죠. 근데 그때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 직원이 중앙회장을 출마할 수 있었어요. 제가 출마하고 나서 제가 본후보 등록을 못하자 농협중앙에서 법을 규정을 바꿔서 정관을. 그래서 그걸 현의장이 지금 이제 서필상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바꿔라 이거 왜 중앙에서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게 허점이 있었구나 싶어서 저 때문에 농협 정관을 바꿔버렸어요. 농협과 관련해서는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그 프레임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대해서 여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글쎄요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기는 좀 정치적이긴 한데 특히 야당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미통당인데요. 과거에 이제 정권을 한번 촛불 정국이 일어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요즘 코로나 전국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혹시 제가 전국, 세계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는 티켓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지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을 무료로 준다고 하면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코로나 전국입니다. 그 뭐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은 데가 있냐 말이죠. 가고 싶은데. 아니, 이 전국에 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제일 안전한데요. 그렇죠. 그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무료로 항공권을, 어디든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라. 제가 딱 맞춰서 잘했네, 그죠? 답변을. 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계적인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국민이라도 지금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게 정권 심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가는 것이 이게 정부의 힘이다. 문재인 정부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치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좀 더 나은 나라, 안정되고 공정한 나라를 우리 여당과 야당이 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를 좀 더 믿고 좀 더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신정 코로나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잘하고 있다. 네, 이걸로 뭐 못한 것도 사실 좀 있습니다. 성에 안 차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전체적인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제 선거 요새가 제한적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제 유권자를 뵙고 지금 아침 저녁 인사 이렇게 하시죠. 그 지역 민심이나 이 판세 지금 이제 좀 분위기는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사실 없고요. 그다음 우리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소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간암장에서 하고 있는 이 토론 이렇게 대담 방식이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한테도 중요하고 후보자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마 우리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다들 저는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도 선거가 묻혀버렸고 그렇지만은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위험하지만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겠다.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코로나 전국인데 무슨 또 선거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국민 유권자들이 정치를 외면하면은 막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한다고.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 주시고 또 잘하는 후보를 지지해 주실 때만이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국난을 같이 국민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선거 전국이 너무 꺼져 있지만 저는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많이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여당 후보가 나와 있고 그 무소속 후보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3파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후보님 생각할 때는 오히려 3파전이니까 한 번 더 해볼 만하다. 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뭐 아마 그 대표 사회자님께서도 뭐 똑같은 생각이실 거고 뭐 유권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여기서 여당과 야당이 1대1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거 국면에 가면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험지 아니라 표현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에 사지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구도가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 구도 속에서 무소속 후보가 야당 지금 미통당에 탈당하신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고 또 현직 의원이 출마를 하셨고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에서 힘 있는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권자분들께서는 지금 예측하기 힘들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본선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건데요. 쉽게 누구 하나 저쪽 후보들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저는 3파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후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과 공약들로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도 저희들 표심 공약을 통해서 그 벌어진 틈을 치고 들어가서 저희들은 한번 이번에 승부수를 띄워볼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뭐 너무 지역적이긴 하지만은 또 제 지역이 이쪽에 산청 함양 쪽 공교롭게도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쪽 지역 정치 지형이 특정 당이기도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너무 좀 편식하는 이런 모양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다양성이 있고 변화될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유권자들도 바라고 계시고요. 그래서 함양이나 산청, 합천 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후보로서는 최고의 구도가 아니냐. 이 기회가 천하에 다시 없는 좋은 기회다. 반드시 우리가 입성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필상 당신은 정직한 후보입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네. 서필상 후보 당신은 정직한 후보입니까? 네, 정직합니다. 아니라고 한 거요? 자, 손에 전기 왔어요? 아니요. 예? 손에 전기 안 왔어요? 전기가 와야 그거예요? 전기 안 왔습니까, 손에? 안 왔는데. 안 왔어요. 아유, 대단합니다. 자, 그럼 박수. 전기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뭐 이 정도 정치인 되려고 하면 이 정도 뭐 마인드 컨트롤 돼야 안 될까요? 컨트롤이 돼야만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상 이 전기가 세거든. 이걸 참기는 쉽지 않더라고.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참긴 쉽지 않았는데 그걸 참았다 하면은 이 후보님이 그것도 통과한 겁니다. 참았다가 후보가 통과한 거고. 네.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네네. 떼주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서필상 후보님은 다 진실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후보님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동안 우리 지역은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나물의 그 밥을 아무리 해봐야 또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다른 다양성을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화가 희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내가 태어날 나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아갈 나라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더러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좀 더 변화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서필상을 통해서 변화된 정치지형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지형에 맞게 서필상이
유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하고 또 따뜻한 세상, 지역에 살맛나는 지역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도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 산삼이더라. 정말 서필상 괜찮은 후보 뽑았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정직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필상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필상 후보를 지지합니까? 지지합니다. 그러면은 당선될 거라고 여기십니까? 확신합니다. 진심? 진실입니다. 다행입니다. 부장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손을 빼야 이 말이 재미난데. 가장 낫다니까요.